여러분, 오늘 결론 두 개부터 깔고 시작합니다. 첫째, 국내 반도체 ETF랑 미국 반도체 ETF는요, 이름은 같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그래서 노후 대비 길게 투자하시는 것이라면 답은 미국 반도체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요, 어떤 계좌에 담느냐가 절반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개 오늘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반도체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둘 다 반도체인데 누구는 한국 거 사라고 하고 또 누구는 미국 거 사라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반도체라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걸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세 가지 질문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첫째,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입니다. 같은 반도체라는데 국내 거랑 또 미국 거는 봉투를 열어보면 들어있는 회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둘째,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수익을 더 많이 벌었을까입니다. 말로만 앞으로 반도체 ETF가 좋다 하면 안 되죠. 지난 10년 동안 국내와 미국 반도체 이 두 개가 실제로 몇 배가 올랐는지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셋째, 내 노후를 책임지고 통장 잔고가 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입니다. 우리 5060한테는요,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으로 왜 미국 쪽 반도체가 더 든든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이 미국 쪽 ETF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걱정이 있죠. 바로 미국 쪽 ETF는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에 대한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ETF보다 미국 지수 ETF의 단점은요, 바로 세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와는 다르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요,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미국 반도체 일단 그릇이 다릅니다. 국내 반도체 ETF 이름은 반도체죠. 그런데 뚜껑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실상 두 종목뿐입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제가 삼전닉스라고 부르는 그 둘인데요. 비중이 거기에 확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주력으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ETF를 산다는 건 사실은 한국 메모리 두 개 회사에 베팅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 반도체 ETF는요, 대표적으로 SOX라고 하는 SOXX 그리고 SMH 같은 게 있는데요. 열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설계하는 회사 엔비디아, AMD, 그리고 만드는 회사 TSMC, 그리고 장비 만드는 회사 ASML, 그리고 메모리 만드는 마이크론, 또 통신 칩 하는 브로드컴까지 반도체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의 설계부터 제조, 또 장비와 메모리까지 글로벌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AI 반도체라는 책의 한 챕터이고요. 미국 반도체는 그 책 전체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한 챕터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책 전체를 사실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숫자로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표 ETF인 SOXX의 최근 10년간 누적 수익률이요, 무려 1800%를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8배가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요, 3배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이 3배 정도도요, 굉장히 또 엄청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3배랑 18배입니다.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수치가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올해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내노라하는 IT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5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요, 무려 900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로 투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역대 최대의 투자액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쏟아붓는 거는요,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유행 쫓아서 이 정도 돈을 넣었다간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이건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인프라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길을 닦고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도로 한번 깔리면 몇 년 걸리죠. 아파트 단지 하나 올리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요. 한번 삽을 뜨면 중간에 또 멈추지를 못합니다. 다 지을 때까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에 GPU라고 하는 비싼 장비를 채우고요. 그걸 돌릴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깔리는 공사죠. 그래서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요,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흐름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갑니다. 돈도 그만큼 길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엔비디아 GPU를 사야 하고요. 또 그 GPU는 TSMC가 만들고 그걸 만드는 장비는 ASML이 팝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넣고요. 결국 이 돈은 한 바퀴 돌아서 전부 반도체 회사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반도체 ETF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ETF를 사놓으면 이 큰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 셈인 거죠. 짧게 다시 정리하면요, 지나간 10년간 미국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압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돈도 결국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저 혼자만 느끼는 감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숫자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특히 5060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로 분산입니다. 국내 반도체 ETF는 사실상 삼전 닉스 이 두 종목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 출렁임이 큽니다. 잘 나갈 땐 확 오르고요, 또 불황이 오면 확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요즘은 중국 회사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만 몰아넣게 되면 그 출렁임을 고스란히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한 회사가 삐끗하면 내 계좌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ETF는요, 글로벌 30개 안팎의 회사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흔들려도 다른 데가 받쳐주기 때문에요, 그만큼 덜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덜 흔들린다면 견딜만 한 거죠. 견디면 안 팔게 되는 거고요,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들고 가야 그제서야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차보다 5년 차, 그리고 5년 차보다 10년 차에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효과, 그게 복리이거든요. 중간에 여러분이 팔아버리면 이 눈덩이는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종목 분산은요, 돈을 더 벌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실수를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두 다리 뻗고 자게 해주는 장치인 셈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미국 ETF는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뗍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형 반도체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은 ETF는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는 거죠. 그런데 미국 반도체 기업을 담는 ETF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국내 상장 미국 ETF와 또 여러분들이 직투하는 미국 상장 ETF,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요. 첫째, 국내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인데요. 이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내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끝까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세 해법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해법 하나는요, 미국 반도체 ETF를 그냥 일반 계좌에 담지 마시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또는 ISA 같은 절세 계좌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팔 때 또 찾을 때까지 미뤄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받을 땐 훨씬 낮은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뗍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 안에서 굴리면 세금이라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해법이 또 있습니다. 아예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를요 사는 거죠. SOX, SOXX 같은 걸 직접 사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투를 통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요, 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22%를 내는데요. 더군다나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직투의 가장 큰 이점은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미국 직투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국내 반도체를 고르는 건 비유하자면 비 온다고 좋은 길을 두고 돌아가는 셈입니다. 연금계좌 또 ISA라고 하는 우산만 잘 챙기면 더 좋은 길, 즉 미국 성장 쪽 ETF를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금은 절세 계좌로 막고요. 안정적이고 더 큰 수익은 미국에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짧게 치고 빠질 거다. 그리고 또 매매 차익 비과세가 당장 절실하다. 이런 분들은요, 국내형 반도체 ETF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다만 노후 준비로 투자 기간을 길게 보는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는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메모리 강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노후 통장의 주인공으로는요, AI 시대의 전체를 통째로 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 걱정은 절세 계좌로 이기고요. 성장은 미국으로 잡아보십시오. 이 한 문장만 들고 가셔도 오늘 영상 보는데 투자한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삼전 닉슨만 들고 계신 분 딱 한 분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